지난 방송 때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하이브랑 기아를 모아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한 단계 올라선 그림이죠. 장래성을 보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유망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PER이 70배, PBR이 무려 6배입니다. 하이브가 PER이 50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한 번 더 무너지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고점이라는 거죠. 물론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고 욕심은 나지만 지금 베팅은 리스크가 조금 있다. 만약에 주가가 날아가 버리면은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반면에 기아를 보면은 박스 안에 갇혀 있죠. 그리고 PER도 5배를 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빠르고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전기차가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데, 그리고 심지어 기아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이렇습니다. PBR이 고작 0.8배고요. 배당은 무려 4.3%. 누가 보면은 성장을 멈춘 회사인 줄 알 것 같죠. 숫자만 놓고 보면은 대단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기아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의 밸류에이션을 전혀 못 받고 있을 뿐더러 글로벌 자동차 점유율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왜 이러나 저의 내피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현기차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두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 급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구조적인 리스크인데 굉장히 무거운 리스크입니다. 과연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노조입니다. 사실은 노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정말 노조분들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현대 모비스와의 관계인데 수익성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기아가 대단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가려진 부분이 있다. 구조적으로 기아의 생산 공정이나 그런 발전이 된 형태라기보다는 현대 모비스를 희생을 시키면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현대 모비스는 시간이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낮아집니다. 업력도 늘어가고 생산 캐파도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이 와중에 기아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제쳤다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말 그대로 현대화된 최신식 공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해내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아가 이런 테슬라를 효율성에서 이겼다? 의아하죠. 이번 표를 보시면은 현기차만 영업이익률이 치솟고 여기다가 실제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현대 모비스는 오히려 낮아져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져가지고 괴리가 기형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같은 그룹이고 또 같이 많이 팔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 모비스만 영업이익률이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현기차는 생산 공정의 효율화가 높아진 게 아니라 계열사를 후려쳐서 현대 모비스를 후려쳐서 이익을 뺏어온 격이라는 거죠. 노조들이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데 절대로 효율적인 생산은 불가능하겠죠. 한번 뉴스를 쫙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언제까지 시대 역행, 현대차 노조 압박의 부담 확대, 식사 시간 10분 돈으로 자녀 고교 입학 100만 원, 현대차 노조 요구안, 현대차 노조 기본급 70% 인상, 정년 4년 연장, 40년 근속자 금메달을 달라. 올해 상여금 800% 요구 전망, 현대차 기아 노조 성과급 4조 6천억 내민다. 이게 지난 한 달간 나온 뉴스예요. 성과급만 최소 4조 6천억 원 수준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으니까 이익을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봐서 알겠지만 현기차 노조가 효율적으로 차를 생산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게 아니라 현대 모비스의 부품값을 후려쳐서 영업이익을 현대 모비스에서 그냥 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도 뺏어온 건데 여기다가 이익을 투자자도 아닌 이미 월급을 두둑히 받고 있는 노조들에게 5조 원이나 가까이 풀어준다? 이렇게 되면 기아 노조는 1인당 평균 6,500만 원의 성과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고로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 현기차가 공장을 현대화시키지도 못하는 이유도, 전기차 체제로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이 강건한 노조의 존재 때문이거든요. 생산 단가를 효율적으로 못 빼고 있는 겁니다. 노조들 다 챙겨줘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에서 또 노조의 사이즈를 줄이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손해를 한번 보고 영업이익 30%를 나눠주면서 또 한 번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죠. 그나마 현대 모비스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글로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아의 주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싸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을 했거나 이제 대외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외적 구조적인 문제로 왜곡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가 이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미국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성공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워렌티 제도 때문이거든요. 워렌티라는 게 이제 사후 관리죠. AS 같은 건데 사실 AS나 후속 조치는 현대 모비스의 영역이죠. 근데 막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현대 모비스가 안쓰럽습니다. 현기차의 구조적인 문제 혹은 노조 문제가 재정립되지 못한다면 현기차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저공 행진을 이어가야만 할 것 같고 갑자기 PER이 10배 수준이 되는 일은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 되는 일은 당장은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PER 5에서 6 정도로 0점을 맞춘 뒤에 조정받는 타이밍을 포착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정받는 타이밍을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기회를 엿볼 생각이고요. 근데 아직은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다. 너무 급등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훑어봤고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그리고 하이브를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이제 발견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높여가는 구조적인 성장에 돌입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잡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조적인 성장을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알맞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치면은 이 정도 지점에 와 있는 종목을 발견하면은 딱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딱 5종목만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LG화학입니다. 작년 3월부터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LG화학의 특징이라면 이제 외국인 보유량이 50%에 달한다는 게 있고요. 저도 떨주 몰팔로 가장 많이 우려먹고 있는 종목이 바로 LG화학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에도 저점에서 69만 원에 떨줍을 했고 이제 올파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부터고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겹호재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적 턴어라운드도 이미 했고 이제 수주 대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자회사인 삼호중공업 상장을 막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현대삼호중공업 상장을 철폐했다 발표를 한 이후로 이제 주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기대하는 부분은 이렇게 차분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부분도 좋지만 이제까지 오른다라고 계속 전문가들이 외치던 그 재료가 이제는 터질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주가가 엄청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기대해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독보적인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가진 OLED 장비 회사고요. 이제 블랙 PDL이라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는 LCD가 LED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되는 교체 주기에 맞물려서 이제 중국발 호재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죠. 다만 중국 경기도 아직 꿈틀거리지가 않고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어쨌든 덕산 네오룩스는 예정된 미래 앞에서 작년 8월부터 저점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저의 대표적인 떨죽 올팔 종목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이죠.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떨어지면은 떨죽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클래시스입니다. 근데 너무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미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 제가 생각하는 찐 재료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단지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진짜 재료는 리오프닝입니다. 해외발 실적이 나와줘야 그래서 뭐 회사를
뭐 인수를 시키든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기미가 보이질 않죠. 클래시스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현대계열사 글로비스입니다. 3월부터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매집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계열사로서 지배구조에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면 이제 지배구조로 이익을 보는 입장이 바로 현대글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역시 주가 흐름이 견조하고 바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